자, 그러면 32쪽에 가로 2번 복합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있죠. 32쪽 보십니다. 강의 제목은 부동산 개념과 분류로 적으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자, 그점 복합부동산 위에 있는 거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목 위에 보시면 무슨 부동산이었어요? 가로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가로 2번은 복합부동산이고. 그럼 복합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같다는 얘기,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말은 비슷한데 복합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다른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복합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7번 한번 보시죠. 복합부동산.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그려봐라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부동산을 그려봐라 하면 다른 그림이 나와요. 일단은 아는 사람들은 그림을 다르게 그려야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봅니다. 독립.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어디에 살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각각 따로따로 두고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이 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뭐 경매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고 건물은 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배우시게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가능해요. 일본만.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 가면요.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로 봐요. 하나로. 하나로. 일체로 본다는 거지. 일체. 원래 토지와 건물은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만약 마이크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스미스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이해되시죠? 예.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데 외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활동, 쭉 소개해드리면 중개활동, 감정평가활동, 일반적인 거래활동 할 때 토지 건물을 일체로 다루기도 한다는 거지. 예컨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어제 땅 팔았어. 집 팔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친구가 너 집만 팔았어. 땅은 안 팔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보통 집 팔았다는 얘기는 땅도 같이 팔았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달랑 집만 팔아주고 땅은 안 팔아주고 이런 경우도 잘 없다는 거지. 감정평가도 마찬가지고. 응? 보통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 말 때 활동할 때 어떻게 다루어지는데? 일체로 다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하면 토지 따로 건물 따로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개념이 바로 복합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자, 부동산 그러면 어떻게?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그리자. 왜냐하면 우리 법이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보니까? 독립적으로 보니까. 맞아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복합부동산 할 때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다루자? 일체로 다루자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 한번 그려봐요. 부동산. 그려봐. 그래. 그렇게 그리시면 돼. 아니, 그렇게 그리면 안 되지. 부동산 하면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렇지. 근데 깜짝 놀랐잖아. 내가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그려보라 그러면 어떻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알겠어요? 복합부동산 할 때 토지하고 건물하고 내 그려보라고 잘했네, 내가. 잘했어. 항상 내 추측은 틀림이 없어요. 잘했어.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부동산 할 때 그리고 복합부동산 할 때 일체로 다루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개념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시죠. 우리 부동산 학교론 전체에서 복합 무엇으로 출발하는 단어들이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근데 복합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이 결합이 돼 있어야 돼. 한 개만 가지고는 복합이란 말을 못 써. 한 개만 가지고 복합이란 말을 못 써요. 복합 무엇은 2개 이상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제목은 제가 3가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부동산. 세 번째는 복합건물이라는 게 있는데 복합건물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1번과 2번을 구분하시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3번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 앞에서 수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복합 개념 몇 대 측면? 3대 측면이 뭐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요 측면의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럼 복합 부동산은 누구랑 누구를? 토지와 건물을. 원래 토지와 건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이에요? 일체예요? 원래는 독립이에요? 근데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다뤄주겠다? 일체로 봐줄 때의 부동산. 그럼 그림을 그려드리면 토지 요렇게 있고 건물 요렇게 있고 하나로 봐주는 부동산을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올 때 혹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말장난. 예컨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부동산이 아니에요. 법경기가 뜨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다루는 게 복합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안 틀리는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해도요. 나중에 또 문제 내면 절반이 틀려요. 절반이 틀리고 뭐라 그래요? 맞다 그래요. 맞다. 맞다 이게 여러분들 맞다가 중독성이 있어요. 심지어 언제도 맞다가 나오냐면 시험장 가서 시험 치고 나오면서 맞다. 맞다. 그랬었지 맞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다. 지금은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자 잠금장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락을 걸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법경기 3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2개 이상이니까 3개도 2개 이상 맞잖아. 토지 건물 2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길게 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경기가 결합이 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해주고 토지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이 되면 말을 짧게 끝내라는 거지. 복합 부동산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지. 물론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데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예.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법경기 이렇게 3개가 뜨면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주시고 토지와 건물 2개만 결합이 되면 복합 부동산 이렇게 좀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나중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지금 틀리게 나왔을 때 대비는 된다는 거예요. 대비는 된다는 거고 복합 건물은 어떤 거냐면 참고로 보시면 돼요. 복합 건물은 건물이 이렇게 한 개 있어. 건물이 이렇게 한 개 있어. 한 개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복합 건물이 되려면요. 주거용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뭐 있어야 돼요? 주거용이 없이 복합 건물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상공 복합 건물, 상공 복합 건물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공 복합 건물이 없는 이유는 주거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공장이 있으면 복합 건물 맞느냐? 예, 맞아요. 왜냐면 주거가 있기 때문에. 용도는 2개 있고. 근데 주거 용도와 공업 용도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면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리네요. 얘는 밑에 얘가 있으면 편리하고요. 얘는 얘가 위에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복합 건물 형태는 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이유가 형태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복합? 주상복합밖에 없는 거예요.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가 하나의 건물에 결합이 되어 있는 건물 주상복합 형태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를 하실게요. 2개 이상이 결합이 됐을 때 어떤 말을 쓸 수 있는데? 복합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는데 법경기가 떴을 때는 무슨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는 건 복합 부동산 그 다음에 주상복합 건물 복합 건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고 뭐 그냥 지나가지 말고 우리 또 복습 한번 해보면서 지나갑시다. 부동산 그려봐요. 그려보라니까. 그렸어요? 복합 부동산 그려봐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부동산이라 그랬나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그랬죠. 토지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 정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착물. 그가 누구죠? 토지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는 토지입니다. 그럼 저랑 지금부터 토지 정착물을 한번 볼게요. 토지 정착물.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당연히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예. 토지 정착되어 있는 물건인데 이걸 둘로 구분합니다. 앞에다 쓸게. 눈으로 봤을 땐 눈이에요. 눈으로 봤을 땐 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야. 근데 법적으로 둘로 구분해요. 법적으로. 항상 우리는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는 눈으로 볼 때랑 법적으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다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인데 이걸 법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종속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종속정착물. 토지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독립정착물이라 그래.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정착물이든
종속 정착물이든 독립 정착물이든 무슨 정착물이야? 토지 정착물은 맞아. 이 토지 정착물이 아닌 게 아니야. 독립적이라고 해서.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토지에 뭐 돼 있는데 정착돼 있는데 법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것까지 소유권을 인정해줘. 즉 토지 일부러 보는 거지. 그건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이고 토지 따로 이거 소유권 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거는 무슨 정착물? 독립 정착물. 근데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과 독립 정착물이 있는데 종속 정착물은 어떤 게 있고 독립 정착물은 어떤 게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싹 다 종속 정착물이에요. 싹 다. 그럼 대부분의 토지 정착물은 전부 다 무슨 정착물이라서 종속 정착물이라서 종속 정착물은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일단 적어는 볼게요. 적어는. 적을 필요도 없는데 싹 다니까. 싹 다라고 적으려니까 좀 없어 보이니까. 내가 적어볼게요. 담장. 담장. 뭐 수목. 저기 미분리 과실. 농작물. 뭐 등등등등. 대부분 토지 정착물은 종속 정착물이에요. 그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독립 정착물이 딱 4개 있어요. 몇 개? 요 4개 공부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할 때 무슨 정착물 위주로 공부하시고 정착물 4개를 공부하시고 요거 4개 말고는 싹 다 무슨 정착물이다? 종속 정착물이다. 공부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럼 독립 정착물 4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배운 거예요. 우리 배운 거 있어요. 건물이요. 뭐요? 자, 아까 제가 건물은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 그리라면 하고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건물은 토지로부터는 뭐 한 거다? 독립 정착물이다. 그럼 대답하시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독립이 되는 거예요. 토지는 내 건데 건물은 남에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두 번째가 이거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미분리 과실 또는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 이렇게 할게요. 미분리 과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미분리 과실은 이게 사과나무거든요. 사과나무에 걸려있는 사과를 미분리 과실이라 그래요. 대신 걸려 있어야 돼요.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분리되지 않은 과실. 자, 아까 제가 미분리 과실 여기 적었죠. 미분리 과실은 종속이랬어요. 독립이랬어요. 종속. 미분리 과실은 종속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위에 사과에 대한 소유권이 미쳐 안 미쳐? 미쳐. 종속이니까. 그런데 관습법상 명인방법이라는 걸 갖춥니다. 민법에서 배우시는 얘기인데 명인방법. 자, 명인방법. 제가 간단한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명인방법. 요 주변으로 팻말을 막 치는 거예요. 팻말을 막 치는 거예요. 철조망을 막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짓을 하냐면 이름을 막 쓰는 거예요. 이종호 거, 이종호 거, 이종호 거, 이종호 거, 이종호 거. 건들지 마시오. 출입금지 이렇게. 요걸 다 관습법상 명인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관습법상 뭐를 갖추는 순간 명인방법을 갖추는 순간 독립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미분리 과실은 종속이야 독립이야? 종속인데 뭐를 갖추면? 방법을 갖추면 독립이 된다는 거지. 같은 논점입니다. 수목도 종속이야 독립이야? 종속이야. 하지만 이것도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얘는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가 있다고? 등기할 때는요 그 수목이라고 안 하고 임목이라 그래요. 등기하는 순간 뭐라고 그런다고요? 임목. 그러면 등기하는 순간 이것도 독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느끼는 바가 미분리 과실은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등기는 안 돼. 명인방법만 할 수 있고 수목은 명인방법도 가능하고 뭐도 할 수 있고 등기도 할 수 있고 하는 순간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 임목이 되면서 독립정착물이 된다. 알겠어요? 그럼 이게 정착물이에요? 토지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은 맞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정착물은 맞는데 그중 뭐로 취급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정착물이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요. 따라해보세요. 농작물. 자, 이것도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설명 들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외우면 안 돼. 설명 들어야 돼. 자, 봐봐요. 잘 봐요. 여기 갑당이에요. 누구 땅? 갑당. 갑이 여기 농작물을 재배했어. 이 농작물이에요? 그럼 대답하세요. 이 농작물 갑거 을거? 갑거. 우리 없는데 뭐 갑거? 그럼 이게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종속이에요, 독립이에요? 종속이지. 농작물은 당연히 종속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 땅 아니고 남의 땅일 때, 즉 타인 토지일 때. 자, 그럼 7번 봐봐요. 7번 봐봐요. 의리 농작물을 재배한 거예요. 의리. 누구 땅에다가? 갑 땅에다가. 그럼 을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다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남의 땅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남의 땅에. 타인 토지죠? 그러면 갑을 뭐라 부르고? 토지 소유자. 을은 경작자라 그래. 뭐예요? 시험장에 가서 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경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경작자가 타인 토지 소유자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재배한 거야? 그럼 얘와 얘는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겠어? 안 맺었겠어? 맺었겠지. 남의 땅을 함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맞죠? 그럼 임대료 줬겠어? 안 줬겠어? 주고. 갑자기 농작물 재배가 딱 되니까 얘가 이건 내 땅에서 자랐으니까 내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종속이다 독립이다? 누구 땅일 때? 타인 토지일 때 을이 갑의 땅을 사용할 만한 정당한 권원이라 그래요. 정당한 권한을 얻었느냐? 권한이 있느냐? 이걸 권원이라 그래. 알겠어요? 정당한 권한이 뭐 할 때? 있을 때.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을 때. 권한 없어. 그럼 잘 봐요. 얘가요. 밤에요. 몰래 남의 땅에다 씨를 뿌려버립니다. 밤마다 가서 재배를 해버립니다. 응? 그럼 얘는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남의 땅 농작물을 재배했지. 맞아요? 이 농작물이 이제 성숙이 됐어. 그럼 이건 갖고 을 거. 이거 을 거예요. 을 겁니다. 그럼 뭐가 없다 하더라도,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성숙만 되어주면. 뭐 되어주면?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주는 게 우리 민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주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판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민법은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우리 민법은요, 이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민법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정말 명언 같은 얘기니까, 민법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권리에서 쿨쿨 잠을 자는 자, 우리 민법에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소유의사로. 소유의사를 갖다 우리는 자주점유라 그래요. 소유의사 무슨 점유? 자주점유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자는, 다시 갑니다. 소유의사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없고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 내 등기해버리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게 민법의 점유취득시효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예외입니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땅이라도 20년간 잠을 잔 자 보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 알겠어요? 우리 민법은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땅에다 농작물을 재배했어. 그럼 나가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상회복 다 해주고 나가야 돼. 알겠어? 싹이 막 나는 거예요. 얘가 막 물도 막 주고 막 비료도 치고 그래요. 너 남의 땅에 뭐 하는 짓이냐? 나가! 하면요, 원상회복 다 해주고 나와야 돼. 알겠죠? 근데 성숙될 때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가 쿨쿨 자신의 소유권에 있어 잠을 잔 자, 민법에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만 되어버리면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주는 게 민법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민법입니다. 민법은 뭘 보호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는다. 우리 개론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요,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호되지 않고요. 권리 위에 잠을 자도 보호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야, 자다가. 내가 보호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 깜짝 놀랐을 거야. 지금 두 사람 깜짝 놀랐으니까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독립정착물이고 작년 시험에 떴어요. 쉽게 떴어요. 어떻게 떴냐면 다음 중 토지로부터 독립적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뜨고, 지문이 그냥 5개 딱 나온 거예요. 이거 4개 났어요. 건물, 미분리 가실, 수목의 집단, 농작물 뒤에 있는 말들 써서 하나가 뭐 국어 이런 거 떴거든요. 답은 국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종속정착물을 공부하지 마시고 독립정착물 몇 종? 4종. 뭐 있어요?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등기되는 순간 인목이란다 그랬죠. 타인 토지에 경작된 농작물은 권한이
있으면 당근이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제지역에 주니까 독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토지정착물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보실 것은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정착물이요. 집 하나 보세요. 부동산 정착. 자, 정착물이 있고요. 동산이 있습니다. 정착물은 부동산의 일부예요. 부동산 팔리잖아요? 소유권 같이 넘어가요.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 독립적인 거예요. 그럼 부동산 팔려도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지 않아요.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요. 둘 다 똑같이 이제 부동산 설치가 돼 있어요. 부동산에. 근데 정착물로 취급되는 순간 부동산에 뭘로 보고? 일부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지만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부동산으로부터는 독립적인 것이어서 부동산이 팔려도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실판에 그리고 있는 게 이게 변기예요. 변기. 변기예요. 이 변기가 일반 주택에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뭐? 정착물. 그러면 부동산에 일부 이사갈 때 변기 때 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사갈 때 변기 때 가면 안 돼요. 변기는 뭐니까? 정착물이고 부동산의 일부라서 부동산 팔리면 별도의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도 변기 소유권도 같이 매수자에게 이전되어 버립니다. 그게 정착물이에요. 강력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변기 가게예요. 변기 가게에 진열이 되어 있는 변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동산이지 뭐. 맞아요? 부동산으로부터는 독립적인 거지 뭐. 부동산 팔린다 하더라도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라도요. 이게 정착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일부냐 독립이냐.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이랑 이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이랑 저랑 함께해요. 어떨 때 넘어가고 어떨 때 안 넘어가는지 우리 이거 함께해요.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럼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어요. 구분 기준 4가지. 첫 번째,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의 관계. 자, 따라 한번 해봐요.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부착, 성격, 의도, 관계가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상당히 견고하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정착물이고.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부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동산. 무슨 이해되시죠? 예. 그럼 제거를 한번 해보면 돼요. 부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제거를 한번 해봤을 때 제거가 용이해. 그럼 뭐고? 동산이고. 제거가 쉽게 되질 않아.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벽시계, 액자, 거울 뭐예요? 벽시계, 액자, 거울은 동산이에요. 쉽게 제거돼요? 그러면 부동산으로부터는 독립적인 거네? 그럼 이사 갈 때 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이사 갈 때 떼봐야 떼가야 돼요, 그거. 뭐 안 돼요? 동산이니까. 알겠죠? 근데, 인터폰 알죠? 인터폰. 인터폴 아니고 인터폰. 국제경찰 아니고 인터폰. 여보세요 하는 거 있잖아, 인터폰. 인터폰, 경고에 딱 부착이 돼 있어요. 수도꼭지. 경고에 딱 부착이 돼 있습니다. 창틀. 경고에 딱 부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착물로 봅니다. 쉽게 제거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외 규정 하나 둘게요. 예외 규정. 혹시 제거가 쉽다고 치더라도 그놈을 제거했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 그러니까 건물이 제대로 된 효용을 발생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정착물로 봐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컨대 수도꼭지 같은 거. 요즘에는 수도꼭지가 잘 없는데 여러분 수도꼭지 알죠? 수도꼭지. 그거요. 십자 드랩으로 열면 쉽게 풀린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제거가 쉽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제거는 쉬운데 제거 쉽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제거는 쉬운데 건물 전체에서 수도꼭지를 다 제거해버리면 물을 틀어 못 틀어. 그럼 제 기능을 발생하지 못하는 수도꼭지라는 거지. 걔들은 또 뭘로 봐준다? 정착물.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부착 방법을 가지고 정착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 있다? 네. 쉽게 뗄 수 있으면 동산. 쉽게 제거할 수가 없으면 정착물. 혹시 쉽게 제거되긴 되는데 그놈을 제거했더니만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 정착물. 문제 하나. 쉽게 제거되는 것은 언제나 동산이다. OX. 뭐 때문에 틀렸어요? 언제나 때문에 틀렸어요. 통상 쉽게 제거되는 것은 동산이 맞지만 쉽게 제거가 되나 효용이 너무 많이 준다면 뭐로 취급될 수도? 정착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되셨습니까? 두 번째. 부착 성격.
성격상 거기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제작이 된 게 있어.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은 정착물. 위치나 용도에 특별하게 제작된 게 아닌 것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 동산. 설명 좀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설명 들으세요. 책상이나 의자. 책상이나 의자는 정착물일까요? 동산일까요? 물으면 여러분들이 잠깐만 대답하지 마요. 예. 겁이 나요. 대답할까봐. 책상이나 의자는 정착물인가요? 아닌가요? 물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책상이나 의자는 동산이 맞아요. 그러면 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부터는 뭐? 독립. 이사 갈 때 떼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수거 이전되지 않으니까 내가 떼가도 돼. 됐어요? 근데 독서실용 책걸상 알죠? 독서실에서만 쓰는 책걸상 있잖아. 학원에서만 쓰는 책걸상 있잖아. 여러분들 이거 학원이니까 안고 있지. 지금 다른 데 갔으면 있는데 안겠어요? 다른 데 집에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 근데 2세트 선물해 드릴 테니까 집에 한번 가져가 볼래? 애들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학원용에서만 쓰는 책걸상이라고. 독서실에서만 쓰는 책걸상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우리 학원 원장님이 학원을 가도 다른 학원에 팔아버렸어요. 책걸상 같이 넘어가요. A라는 독서실 사장님이 B라는 독서실 사장님한테 독서실을 팔아버렸어요. 책걸상 같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특별 제작이 된 것들이에요. 성격상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정착물. 그게 아니라면 동산.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설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왜 설치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떼어갈 의사가 없어. 영구적이야. 하면 뭐고? 정착물. 떼어가야지. 이건 당연히. 일시적이야. 하면 동산입니다. 뭔 말인지 소개해드릴게요. 절 보시고. 에어컨은 정착물일까요? 동산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잠깐 대답하지 마요. 예. 정착물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일반 스탠드형 에어컨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천장에 붙여놓는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정착물입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거 떼가겠느냐? 안 떼간다고. 이거 영구적이라고. 정착물. 떼가겠느냐? 떼간다고. 이거는. 그러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관계. 그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특히 집주인이냐 아니면 새들어 사는 사람이냐 그런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 관계가 뭐 친밀관계, 은밀한 관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집주인이냐 새들어 사는 사람이냐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주인은 임대인이라 그래요. 임대인, 정착물. 그럼 새들어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정착물. 자, 질문 드려볼 테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보세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소유자, 갑입니다. 그럼 얘는요, 임대인인 동시에, 여기를 팔아먹을 수도 있죠, 이걸 갖다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매도인도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임대인도 되는 동시에 매도인도 돼요. 예. 얘가 여기다가 뭘 설치했냐면요, 벽걸이 TV를 설치했어요.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있지. 침대도 설치하고요. 냉장고도 설치하고요. 가스레인지도 설치하고요. 에어컨도 설치하고요. 세탁기, 냉장고 어디 갔어요? 냉장고도 설치하고 막 그랬어요. 이건 누가 설치했어요? 이걸 임대인 정착물이라 그래요. 무슨 정착물요? 그 얘는 월세가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오지. 풀옵션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팔아먹을 때도 가격이 낮겠어요? 높겠어요? 높지. 풀옵션이니까. 원래는 1억밖에 안 되는데 1억 1천만 원에 팔아먹었어요. 1억 1천만 원. 매수인한테. 원래는 1억밖에 안 되는 걸 1억 1천만 원 받아먹었다고요? 풀옵션 설치해가지고요. 그러면 요 설치한 가격을 부동산 매매 가격에 전가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시켰지. 그런데 갑자기 이사 갈 때 이건 내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떼어가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입니다. 부동산의 일부고요. 부동산 매매 시 가치 소유권 이전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 한 개도 안 됐어. 그래서 이 집에 새 들어 살아온 사람 을이 있어요. 을이. 그럼 얘는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이걸 설치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사 갈 때 이거 떼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똑같은 물건이라도 임차인이 설치하면 뭐로 취급한다? 동산.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나온다고. 왜냐면 제목들이 임차인 정착물이에요. 제목들이.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야, 동산이야? 동산. 뭐가 붙어 있어도? 정착물이 붙어 있어요. 공부를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차인 정착물이 시험에 뜨면 앞에 있는 임차인이 중요한 거야? 뒤에 있는 정착물이 중요한 거야? 나한테 자꾸 이러는데, 나한테. 깝깝해, 사람들. 다시, 없었던 일로 합시다, 다시. 예.
시험 지문에 임차인 정착물이 뜨면 임차인이 중요한 거예요? 정착물이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중요한 겁니다. 뒤정착물 붙여도 무시하세요. 무시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라고 나와요. OX.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라고 뜨면 정착물 붙어있으니까 당연히 정착물이겠네 하면 장렬히 전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임차인 정착물은 뒤정착물 붙어있어도 뭐로 취급한다? 동산으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에요. 임대인이 설치한 건 뭐고? 정착물 맞아. 임차인이 설치한 건 동산. 그런데 요거다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와보실래요?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해버렸어요. 합의가 있었어요. 다 같은 말인데 사실은 동의가 있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계약, 합의, 동의. 이게 우선합니다. 우선한다는 말은요. 앞에 거 요거 4개 배웠던 거 있잖아요. 다 파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요. 임차인이잖아요. 설치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약기간 2년 하면서 2년 뒤에 결혼할 거래요. 그 얘기를 갖다가 너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년 뒤에 결혼할 거니까 내가 이걸 설치하지만 이거 필요 없대. 어차피 신혼사림 다 사야 되고 놔두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집주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좋다. 그럼 원래는 월세가 35만 원인데 월세 갖다가 시원하게 25만 원 해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치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계약서에 특약상을 썼어요. 그걸 갖다가. 특약상 이렇게 해서 임차인이 설치한 무엇 짓기 등은 이사갈 때 놔두고 가겠음. 도장광 찍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요 2년 뒤에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친구랑 깨져버렸어요. 깨졌어. 우리 남녀관계가 그렇거든. 결혼하기로도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시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깨졌어.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2년 뒤에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말을 싹 바꿔서 원래는 내가 결혼하기로는 걸 전제로 이걸 놔두고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결혼이 깨졌으니까 요거 다시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설치했지만 당사자 간에 계약, 합의, 동의가 있었다면 정착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학원 원장님이 학원을 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상이나 의자는 딴 데 쓸 데 있다. 그거는 빼고 계약하자. 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계약서 써버렸어. 그럼 가져가도 돼. 원래 놔두고 가야 되는 건데 정착물인데 동산으로 처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상한 취향이겠지만 나는 이 변기가 없으면 나는 볼일을 못 본대. 그동안 정들어서 변기 꼭 떼어서 가겠대. 그렇게 계약을 하면 돼. 그렇게 계약을 하면 이때 변기 때 가는 모습, 이삿짐 때 변기를 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변기가 아니면 볼일을 못 보는데 사람이. 응?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계약, 합의, 동의가 있다면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우선한다.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특히 좀 기억하셔야 될 게 2가지씩 있거든요. 진짜 정착물로 취급되는 게 있고 단순 동산으로 취급되는 게 있어요. 정착물로 취급되는 것들은 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누가 설치한 거? 임대인이 설치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그 다음에 자연식생. 뭐 이런 거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뭔지 몰라도 돼. 다년생 식물. 이거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 농지법 같은 거 하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임대인이 설치한 거,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은 당연히 정착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해. 동산이. 자, 따라하시죠.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 시작. 가식 중인 수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식 중인 수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설명 좀 들으세요.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 되곤 했죠, 방금. 이건 됐고. 두 번째, 경작 수확물. 수확. 영어로 표현하면 이 acquire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cquired. 그러니까 이게 수확, 베어낸 거. 미분리가 아니고 분리된 거. 이건 동산입니다. 경작 수확된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진짜로 심어진 나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로 심어진 나무를 정식이라 그래요. 진짜 정식이라 그래요. 제대로 심어진 나무를 정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짜로 심어진 나무를 가식이라 그래요. 왜 가식을 하는지 아세요? 옮겨지기 전에 잠깐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옮겨지는 나무를 이식이라 그래요. 이식 전에 잠깐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를 뭐라고 한다? 가식.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동산처리예요. 알겠습니까? 그 단어를 좀 볼게요. 누가 설치한 거나? 경작 수확물이요.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은 뭐로 처리한다? 동산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동상 3종 세트가 시험에 맨날 뭐라고 나오냐면 정착물에 나옵니다.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이 설치한 거, 베어낸 거, 경작 수확물, 그 다음에 가식 또는 이식 중인 수목은 뭐로 처리한다? 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복습 한번 해봅시다. 복습. 긴장되는 순간이죠. 예.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법경기가 뜨면 복합부동산이 아니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부동산이다. 알겠어요? 부동산 그릴 줄 알고 복합부동산 그릴 줄 알죠? 그럼 됐어요. 묻지 않을게. 상처받을 것 같아. 묻지 않을게. 그 다음에 주상 복합 건물. 이거는 복합 건물이었고 복합 개념, 복합 건물까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예.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은 눈으로 봤을 때고 법적으로는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종속 정착물, 하나는 독립 정착물. 대부분 종속, 독립 몇 종? 4종. 첫 번째 건물. 두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갖추거나 등기된 수목의 집단. 등기되는 순간 뭐라 부른다? 임목이라 부른다. 됐습니까? 타인 토지에서는 경작이 되면 농작물이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독립이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뭐만 되면 성숙만 되면 독립으로 처리하는 게 민법 판례의 태도이다. 권한이 없는데도 어떻게 성숙만 되면 농작물을 독립된 것으로 봅니까? 잠자는 자 보호되지 않고 2탄으로 수없이 잠자는 자 쓸데없는 건 정말 잘 기억하네. 그런 거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얻었었고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되는 순간 뭐 일부 소유권 이전되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순간 독립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다. 구분 기준 몇 개? 4개.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묻겠습니다. 쉽게 뗄 수 있어? 동산. 쉽게 제거할 수가 없어. 뗄 수는 있는데 효용이 너무 많이 줄어. 정착물. 처음부터 용도나 위치에 맞추어 특별 제작된 거. 정착물. 그런 게 아니면 동산. 일시적으로 설치가 됐어. 일시적. 동산. 영구적이야. 정착물. 집주인 임대인. 정착물. 세대로 사는 사람 임차인. 동산. 하지만 계약 합의 동의가 있다면 그게 우선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동산 3종 세트. 주관식으로 얘기해봐요. 동산 3종 세트. 첫 번째. 임차인 정착물. 두 번째. 경작 수확물. 세 번째. 가식, 이식 중인 수목.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동산으로 처리하자. 됐습니까? 예. 교재 조금 보면서 구경 좀 할게요. 32쪽으로 갑니다. 32쪽. 자, 교재 32쪽에 가로 2번에 가니까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예. 동그라미 1번만 기억을 할게요. 요거는 1번만 가볍게 체크. 1번 제가 읽어볼게요. 진하게, 혹시 이거 보이세요? 진하게 돼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런 게 여러분들, 교재 쓴 사람의 세심한 배려예요. 나중에 시간 없을 때는요, 진하게 처리된 것만 보셔도 돼요. 진하게 처리된 것만. 이거 진하게 처리되어 있지 않은 교재도 있어요. 그런 교재 만드는 거랑, 이런 교재 만드는 거랑 교재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수험생들을 위한 배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진하게 처리되는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건물 등의 정착물을 한 줄 내려와서 하나의 결합된 상태. 또 하나 더. 부동산 활동의 대상. 이거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같은 걸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게요. 핵심 정리 있습니까? 가볍게 한번 체크. 연필로 가볍게 한번 체크. 봅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뭐가 떠요 보니까? 법경기. 다홍색 비슷한 핑크색 비슷한 색깔로 뜹니까? 예. 복합 부동산은 누구와 누구를?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 활동할 때 일체로 취급하는 거. 맞아요? 복합 건물은 어떻게 해요?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리고 쭉 내려오시니까 이번에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4개 제목만 확인할게요. 시작. 자연, 위치, 공간, 환경. 옆으로 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한 자 넘길게요. 3번.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옆으로 가면서 읽을게요. 시작.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참고로 생산요소를 생산재 그러기도 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4번에 있네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 있습니까? 일단 뭐 있고?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 있는데 진하게 처리되는 거 읽어볼게요. 협의의 부동산은 뭐? 민법, 토지와 그 정착물. 광의의 부동산은 뭐? 토지와 그 정착물 받고 준부동산이 포함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볼까?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시니까 표 안에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광의의 부동산이 있죠. 근데 광의의 부동산에 가니까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보이십니까? 준부동산은 기계 종류가 나오네요. 어떤 거예요?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재단 종류가 나오네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머지 기타가 있네요. 임목, 어권. 되셨습니까? 예. 그럼 핵심 정리로 가서 준부동산. 우리 이 핑크색인가 이게?
핑크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핑크, 진한 핑크색인가 이게? 보라색? 옅은 보라색? 연보라. 예, 연보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 연보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보이십니까? 그 옆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보이십니까? 같은 말로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보이십니까? 예, 2번 역시 연보라색만요. 예. 소유권, 저당권 대상이 되고 감정평가 대상도 되고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한다. 됐습니까? 예. 3번 어떤 것들이 있다? 3종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가 기계. 됐나요? 예.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까지가 재단.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어업권, 임목, 광업권 이런 것들은 기타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한 장 넘길게요. 이것이니까 가로 3번에 토지정착물 있습니까? 종류는 몇 개? 2개. 1번은 뭐? 종속정착물. 됐어 이거는. 2번이 뭐야?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 옆에다가 숫자 4를 연필로 가볍게 살짝 적어주세요. 독립정착물 옆에. 독립정착물 옆에 숫자 4 적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그냥 제목만 읽으면 돼. 뭐? 건물만 읽으면 되는데 니은은 제목만 읽으면 안 돼. 뒤에 걸 먼저 읽읍시다. 시작. 명의방법을 갖춘 때의 미분리 과실. 됐습니까? 예. 이것도 진하게 처리된 것만 읽읍시다. 명의방법을 갖추거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수목의 집단. 기가 막혀져. 기가 막히네요. 응? 진하게 처리된 것만 읽으면 돼. 진하게 처리된 것만. 기가 막히네. 어? 자, 농작물. 농작물은요, 진하게 처리된 거 읽어봅시다. 시작.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당연하고, 한 줄 내려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이번에 한 단어 붙네. 성숙된 농작물. 그러니까, 성숙이 되든 안 되든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독립이 되는 거고. 알겠어요? 권한이 없을 때는 뭐만 되어주면? 성숙만 되어주면 독립을 본다는 거지. 되셨습니까? 예. 가로 4번. 부동산 정착물이에요. 자, 부동산 정착물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표를 한번 가보죠. 표를 체크하세요. 동그라미 2번을 체크하세요. 체크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연보라색이 있는데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이게 좀 잘 안 보이네. 파란색이 좋은데 나는. 예, 연보라색이네 이번에. 자, 대답해 봅시다.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 4개의 시작. 부착, 성격, 의도, 관계.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임대인에 설치하면 뭐? 정착물. 임차인에 설치하면 정착물이 아닌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당구장 표시를 볼게요. 당사자 간에 뭐가 있으면 계약이나 합의, 동의 이런 것들도 우선할 수 있다 그랬죠. 예, 한 장 넘겨볼게요. 넘기셔서 왼쪽은 눈길도 주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시니까 핵심 정리하고 보이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니까 핵심 정리. 그러니까 39쪽입니다. 예. 거기 1, 2, 3, 4대 있는데 3, 4번만 묶어주세요. 3, 4번 묶어주시고 3번 읽을게요.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 식생 또는 단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4번 중요하네. 누가 설치한 거? 임차인 정착물, 그 다음에 경작수확물, 그 다음에 가식이나 이식 중에 있는 수목은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4번 체크 좀 하세요. 4번 체크 좀 하시고 참고로 제가 1번 좀 읽어볼게요. 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관계에서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1번. 1번 보이십니까?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뭐 할 때? 불분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몇 개 있다 그랬어요. 4개. 부착, 성격, 의도, 관계. 요거 4개 기준을 다 적용해봐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 임의법에서는 매수자 손을 들어줍니다. 매수자 손을 들어준다는 말은 정착물로 처리해버립니다. 불분명할 때는. 그러면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알겠죠? 다시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뭐 할 때? 불분명할 때는 그것은 뭘로 간주? 정착물로 간주되어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책을 좀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교재 페이지 42쪽. 제2절에 부동산의 분류가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네.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42쪽.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꼭 나옵니다. 네. 요거 좀 쉬었다가 개념과 분류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